심장이 멈추는 순간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혈관이 망가지기 시작한 그 순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피곤한 줄 알았고 나이 때문이라 생각했던 그 증상들. 혹시 여러분의 몸이 지금 조용히 무너지고 있는 중이라면 어떨까요? 지금부터 우리 몸에서 가장 조용히 그리고 가장 무섭게 망가지는 혈관의 진실을 제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심장혈관내과 전문의로 수많은 경험을 축적해온 유지안입니다. 혈관, 조용히 망가지는 생명선이라고 합니다. 나이 들수록 지켜야 할 진짜 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연 혈관은 왜 중요한가? 우리 몸의 파이프라인인 혈관. 여러분, 혈관이 중요하다는 말 너무 많이 듣고 사시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왜 중요한지 혹은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이해하고 계신 분은 많지 않습니다. 혈관은 단순한 관이 아닙니다. 제가 병원에서 진료를 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이겁니다. 선생님, 제가 혈관이 좀 안 좋다는데 그게 그렇게 큰 문제인가요? 자,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시죠. 우리 몸 안에 있는 혈관의 길이는 총 몇 킬로미터나 있을 것 같으세요? 정답은 무려 10만 킬로미터, 지구 2바퀴 반입니다. 이 혈관은 심장에서 뿜어져 나온 피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심지어 눈동자, 귀 안쪽, 손끝 세포 하나까지 전달합니다. 심장이 엔진이라면 혈관은 그 엔진이 돌리는 모세혈관망이라는 운송 시스템이에요. 혈관이 망가지면 장기가 먼저 고장납니다. 제가 예전에 진료했던 78세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고혈압이 있었고 콜레스테롤도 좀 높았지만 특별히 불편한 증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갑자기 말을 더듬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안 들어간다며 응급실에 오셨죠. 뇌졸중, 즉 뇌혈관이 막힌 겁니다. MRI를 찍어보니 이미 뇌혈관의 여러 군데가 좁아져 있었고 일부는 막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아무 증상도 없었어요. 병이 터지기 전까지는요. 혈관은요, 고장났다고 미리 알려주지 않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그리고 결정적으로 무너집니다. 또한 심장, 뇌, 신장 모든 장기가 혈관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피로 살아갑니다. 피는 산소, 영양분, 호르몬, 면역세포를 운반하죠. 하지만 이 피가 흐르려면 도로가 뚫려 있어야 합니다. 그 도로가 바로 혈관입니다. 심장은 관상동맥이라는 혈관이 막히면 심근경색이 오고요. 뇌는 뇌혈관이 막히면 뇌졸중이 옵니다. 신장은 모세혈관 덩어리이기 때문에 고혈압이나 당뇨가 오래되면 쉽게 망가지죠.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뇨 망막병증이란 게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즉, 혈관이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혈관 건강은 단순히 심장 문제만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혈관하면 심장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사실 혈관 건강은 삶의 질 전반에 영향을 줍니다. 기억력 감퇴, 집중력 저하, 만성 피로, 손발 저림, 성기능 저하, 다리 근육 위축, 수면 장애, 불안감. 이 모든 것이 혈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그러니까 혈관은 단순히 죽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로 확장됩니다. 그러므로 혈관은 나이 들수록 더 챙겨야 할 곳입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먼저 노화가 시작되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바로 혈관입니다. 20대 중후반부터 서서히 탄력이 줄고 40대가 넘으면 콜레스테롤이 침착되기 시작하죠. 50대부터는 눈에 띄게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염증도 잘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40대부터는 혈압보다 혈관 나이를 챙기셔야 합니다. 혈관 건강의 핵심은 예방입니다. 혈관 질환은 무서운 병입니다. 하지만 정말 다행스러운 건 그 병들이 예방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조금만 관심 가지면 막을 수 있었던 병이 너무 많습니다. 매일 30분 걷기, 기름진 음식 줄이기, 정기적인 건강검진, 물 충분히 마시기, 스트레스 관리, 이런 아주 기본적인 습관만 지켜도 혈관은
놀랍도록 오랫동안 튼튼하게 유지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혈관은 과연 어떤 상태일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심장은 피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피가 흘러가는 길, 그 길이 막혀 있다면 결국엔 생명도 멈춥니다. 혈관은 건강의 길입니다. 그 길을 지켜야 우리가 오래, 건강하게, 그리고 품위 있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혈관은 왜 망가지는가? 당신의 일상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혈관이 왜 나빠질까요? 나이 들면 그냥 당연히 나빠지는 걸까요? 아닙니다. 혈관은 나이 때문이 아니라 삶의 방식 때문에 무너집니다. 오늘은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반복하는 행동들이 어떻게 혈관을 망가뜨리는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혈관은 습관의 거울입니다. 혈관은요, 하루아침에 나빠지지 않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서서히 나빠집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제가 예전에 진료했던 한 환자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62세 남성, 은퇴 후에도 등산을 다니며 비교적 건강한 삶을 살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좀 차다고 찾아오셨어요. 검사를 해보니 관상동맥이 70% 이상 협착돼 있었어요.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거의 막혀 있었던 겁니다. 그분은 저한테 이렇게 물으셨어요. 선생님, 저 짜게도 안 먹고 술도 잘 안 마시는데 왜 이래요? 제가 그분의 식습관과 생활을 하나하나 들어보니 문제가 꽤 많았습니다. 매일 아침 식사는 토스트에 마가린 발라서 우유에 드실 때가 많고요. 낮에는 라면이나 김밥, 튀김 등 분식으로 외식이 많고, 운동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등산하지만 평소에는 거의 앉아서 생활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다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혼자서 술 한잔하며 풀었다고 하시더군요. 이게 문제였습니다. 혈관을 망치는 건 극단적인 행동이 아니라 매일의 작고 반복된 습관들입니다. 자, 첫 번째 원인은 나쁜 식습관에 있습니다. 여러분, 혈관이 막힌다는 건 단순히 기름때가 끼는 게 아닙니다. 혈관 안쪽 벽에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침착되면서 죽상경화반이라는 덩어리가 생깁니다. 이게 점점 자라서 혈관을 좁히고 결국에는 막아버리는 거죠. 이 죽상경화반의 재료가 뭐냐? 바로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과다한 당분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다음과 같습니다. 튀김류, 감자튀김, 치킨, 돈가스, 가공식품, 햄, 소시지, 베이컨, 달달한 음료, 설탕 듬뿍 들어간 커피, 탄산, 마가린, 쇼트닝이 들어간 제과류. 특히 과당이 많이 들어간 음식은 간에서 지방으로 전환되어 중성지방 수치를 높이고, 이 중성지방이 바로 혈관 안쪽에 침착되기 쉬운 물질입니다. 그리고 식사를 너무 빨리, 많이, 자주 하는 것도 문제예요. 혈당과 인슐린이 급상승하면 그 자체가 혈관 내벽의 미세 손상을 반복적으로 유발하거든요. 두 번째 원인은 운동 부족입니다. 혈관은 흐름을 좋아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피도 잘 돌지 않고 혈액이 끈적끈적해지기 시작합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심장 기능도 떨어지고 혈관의 탄력도 사라지며 혈액 속 노폐물도 정체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현대인은 앉아있는 시간이 평균 10시간 이상이에요. 대중교통, 사무실, 식사, TV, 스마트폰, 컴퓨터. 정말 하루 종일 앉아있다가 운동은 주말에 한 번, 그것도 겨우 하는 게 대부분이죠.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혈관은 굳고 쪼그라들고 막히기 시작합니다. 실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루 6시간 이상 앉아있는 사람은 2시간 미만으로 앉아있는 사람에 비해 심혈관 질환 사망률이 2배 이상 높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원인 알아보겠습니다.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인데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는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들은 심장 박동을 빠르게 하고 혈압을 높이며 혈관을 수축시키는 작용을 하죠. 만성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혈관벽은 계속해서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되고 결국 혈관벽이 손상되고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됩니다. 거기에 수면 부족까지 겹치면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몸은 회복할 시간을 놓치고 혈관은 계속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의 공격을 받게 되죠.
한 연구에 따르면 수면 시간이 5시간 이하인 사람은 심장병 발병 위험이 2.5배 더 높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네 번째 원인은 바로 흡연과 음주입니다. 흡연은 혈관 건강에 있어 가장 치명적인 습관 중 하나입니다. 니코틴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산소 공급을 방해하며 혈소판을 응집시켜 혈전을 잘 생기게 만듭니다. 또한 흡연은 HDL, 좋은 콜레스테롤은 줄이고 LDL, 나쁜 콜레스테롤은 증가시킵니다. 술은요? 적당한 음주는 괜찮다고 하지만 사실 그 적당함이 개인마다 다릅니다. 특히 매일 술을 마시는 습관은 간 기능 저하와 더불어 혈중 중성지방 증가 그리고 혈압 상승이라는 3중의 타격을 줍니다. 그 가운데 진짜 무서운 건 무증상 진행입니다. 혈관이 나빠질 때 우리 몸은 초반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거나 다리가 저리거나 숨이 찰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이후입니다. 즉 혈관은 조용히 천천히 그러나 치명적으로 망가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하는 식사, 앉아있는 시간, 스트레스 받고 잠 못 자는 그 일상이 결국 혈관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서 혈관이 망가지는 게 아닙니다. 삶의 방식이 혈관을 갉아먹는 것이죠. 지금부터라도 내가 어떤 습관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내 혈관은 그 습관에 얼마나 지쳐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혈관이 나빠지면 조용히 나타나는 신호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참 묘합니다. 말은 안 해도 나름의 방식으로 신호를 보내죠. 혈관이 나빠졌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부터 말 없는 장기인 혈관이 우리에게 보내는 작은 경고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하지? 하고 생각 들 때가 있으시죠? 만성 피로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선생님, 요즘 너무 피곤해요. 아무것도 안 해도 피곤해요. 진료실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입니다. 물론 피로에는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혈관이 좁아져서 산소 공급이 줄어들면 피로는 더 쉽게, 자주, 깊게 찾아옵니다. 피가 잘 안 돈다는 건 곧 세포 하나하나가 영양과 산소를 충분히 받지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다. 앉아있다가 일어설 때 어지럽다. 일을 해도 집중이 안 된다. 무기력하고 의욕이 없다. 그냥 피곤한 줄 알고 넘기기 쉽지만 이건 몸이 보내는 혈류 공급 부족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슴이 조인다. 답답하다는 느낌은 협심증의 전조입니다. 가슴이 콕콕 쑤신다. 무언가 눌리는 느낌이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계단을 오를 때, 무거운 짐을 들 때, 갑자기 추울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관상동맥이 좁아져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즉, 심장에 혈액이 부족하다는 뜻이죠. 심장은 피를 온몸에 보내는 기관인데 정작 심장 자신도 혈관을 통해 피를 공급받습니다. 그 혈관이 좁아지면 심장은 자기 일을 하기도 벅차게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숨이 찬다. 계단 오르기 힘들다면 심장 혈류 문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전엔 이 정도 걷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숨이 찹니다. 이런 말도 흔히 듣는 말이죠. 이건 단순한 체력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심장에서 혈액을 뿜어내는 능력이 떨어졌을 가능성 또는 폐혈관, 말초혈관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숨이 찬다는 건 단순히 폐에 산소가 덜 들어온다는 뜻이 아니라 산소가 실려야 할 혈액이 잘 돌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음, 손발 저림과 차가움은 말초혈관에 이상이 생겼다는 신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손발이 저려요, 시려요 하시죠? 신경 문제도 있지만 말초혈관의 흐름이 나쁘면 이런 증상이 자주 발생합니다. 피가 끝까지 잘 가지 않으니까 산소도 부족하고 체온도 유지되지 못하는 겁니다. 특히 밤에 저리거나 자고 일어났을 때 손가락이 퉁퉁 부어 있거나 양말 자국이 오래 남는 분들, 이건 혈액순환이 안 좋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빠르게 다음 증상 알아봅니다. 시야가 흐릿하다, 두통이 잦다, 뇌혈류 부족의 표현입니다.
뇌도 혈관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사실 뇌는 체내 산소의 20% 이상을 소모하는 고에너지 기관입니다. 그래서 혈류가 조금만 줄어도 금방 반응합니다. 갑자기 시야가 흐릿하다. 어지러움이 자주 있다. 집중이 안 되고 멍하다. 이유 없이 두통이 자주 있다. 이건 뇌가 산소가 부족하다고 외치는 겁니다. 특히 노년기에 이런 증상이 반복되면 가벼운 뇌경색이 반복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성기능 저하는 혈관 건강의 숨은 지표입니다. 이건 조금 민감한 주제일 수 있지만 아주 중요한 건강 신호입니다. 특히 남성의 발기부전은 말초 혈관 건강 상태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발기라는 과정은 혈액이 순간적으로 모여야 가능한 것인데 혈관이 좁아져 있다면 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겠죠. 많은 심혈관 질환자들이 심장 이상이 나타나기 2년 전부터 성기능 저하를 겪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수면장애, 불면증은 혈관 문제일 수 있다. 불면증, 깊은 수면을 못하는 문제 역시 혈관 문제와 관련이 깊습니다. 특히 수면 무호흡증은 숨을 멈췄다 쉬었다 하는 증상이 반복되면서 심장과 뇌혈관에 큰 스트레스를 줍니다. 또한 수면 중 혈압이 떨어져야 하는데 혈관이 탄력을 잃으면 그 조절이 잘 안 돼 밤에도 혈압이 높게 유지되면서 수면의 질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실제 사례를 통해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냥 피곤한 줄만 알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분의 사례인데요. 55세 여성, 평소 건강에 자신이 있던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피곤이 자주 쌓이고 눈이 뻑뻑하고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고 느끼셨답니다. 처음엔 나이 탓이라 생각했지만 정기검진에서 경동맥이 80% 협착되어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미 혈류가 뇌 쪽으로 충분히 가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만약 조금만 더 늦었다면 작은 뇌경색 아니면 대형 뇌졸중이 올 수도 있었겠죠. 혈관은 침묵합니다. 대신 우리 몸은 조용히 신호를 보냅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고 자꾸 피곤하고 손발이 저리고 머리가 멍하고 잠이 안 오고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혈관이 보내는 구조 요청일 수 있습니다. 그 신호를 듣고 움직이는 사람만 이 위기를 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몸의 신호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망가진 혈관, 어떻게 회복시켜야 할까요? 약보다 강한 처방은 바로 식탁 위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혈관을 다시 흐르게 만드는 음식들, 여러분의 식습관이 바뀌는 순간을 함께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혈관에 좋은 음식, 즉 막힌 길을 여는 길은 좋은 식단에 있습니다. 여러분, 혈관을 살리는 최고의 약은 병원에 있는 약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집 식탁 위에 있습니다. 오늘은 혈관 건강을 지키는 음식의 힘, 그 막힌 길을 다시 흐르게 만드는 식단의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이 혈관을 살리기도 죽이기도 합니다. 혈관은 말 그대로 파이프라인입니다. 그런데요, 이 파이프라인이 기름기와 찌꺼기로 막히면 아무리 좋은 심장도, 폐도, 뇌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매일 입에 넣는 음식들이 기름때를 닦아주기도 하고 반대로 더 두껍게 만들어버리기도 합니다. 즉, 매일 먹는 습관이 혈관을 만들고 무너뜨리는 것이죠. 다음으로 혈관 청소부라 말하는 오트밀과 귀리가 좋습니다. 혈관 청소에 있어 가장 확실한 음식 중 하나가 바로 오트밀입니다. 오트밀에는 수용성 식이섬유, 특히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요. 이 베타글루칸은 장 속에서 콜레스테롤을 흡착해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혈중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지고 혈관 벽이 더 이상 찌꺼기로 덮이지 않게 됩니다. 미국 심장학회 권고 하루 3g 이상의 베타글루칸 섭취는 LDL 콜레스테롤을 510%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오트밀을 아침에 우유, 견과류, 바나나, 블루베리와 함께 드시면 아주 이상적인 혈관식이 됩니다. 또한 혈관을 유연하게 만드는 기름, 아보카도와 올리브 오일. 우리는 기름을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곤 하죠. 하지만 기름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포화지방, 트랜스지방은 혈관을 막지만 불포화 지방산은 혈관을 청소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보카도와 엑스트라버진 올리브 오일입니다. 아보카도 올레산이라는 지방산이 HDL 즉 좋은 콜레스테롤을 올려주고 LDL 즉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춰줍니다. 게다가 염증 억제 작용도 뛰어나죠. 올리브 오일 지중해식 식단의 핵심, 염증 완화, 혈압 감소, 산화 스트레스 억제에 효과적입니다. 단, 튀기거나 끓이지 말고 샐러드에 드레싱으로 생으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다음, 항산화의 제왕 블루베리와 각종 베리류가 아주 좋은데요. 혈관이 나빠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산화 스트레스입니다. 쉽게 말해 혈관벽이 녹슬고 찢어지는 현상인데요. 이걸 막아주는 게 항산화제입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항산화 식품이 바로 베리류, 특히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혈관벽을 구성하는 내피세포를 보호하고 회복시켜주는 작용을 합니다. 또한 혈압을 낮추고 심장질환 위험을 낮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버드대 9만 3천 명 추적 연구 결과 주 3회 이상 블루베리 섭취 시 심근경색 위험 32% 감소. 블루베리는 냉동 상태로도 효과가 유지되므로 요거트, 샐러드, 스무디 등에 자주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계속해서 혈전을 막아주는 천연약 마늘과 양파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 상처가 나면 피가 굳어야 하죠. 하지만 혈관 안에서 피가 굳으면 큰일입니다. 그게 바로 혈전, 피떡입니다. 이걸 예방해 주는 게 마늘과 양파입니다.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있어 혈전을 막고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공복에 생으로 한쪽 정도 드시면 더 좋고 꿀이나 올리브유에 재워 먹어도 됩니다. 양파에는 퀘르세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제가 있어서 콜레스테롤 산화를 억제하고 혈관 내 염증 반응을 줄여줍니다. 다음으로 칼륨이 풍부한 음식, 바나나, 토마토, 시금치가 있는데요. 나트륨이 많아지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압이 올라가면 혈관벽이 손상됩니다. 이때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칼륨입니다. 바나나는 아침에 드시기 좋은 대표 식품이죠. 토마토는 라이코펜이 풍부해 항산화 효과도 추가. 시금치는 질산염을 통해 혈관 확장 효과도 함께 줍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식품들, 즉 주의가 필요한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알고 있지만 실은 혈관에 좋지 않은 식품도 있습니다. 과일집이 그것인데요. 100% 주스는 당분이 과다하고 섬유질이 부족합니다. 또한 과도한 견과류 섭취는 좋은 지방도 과하면 체중이 증가하게 되므로 적당량을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 중요한 건 건강기능식품을 과다 복용하게 되면 오히려 간과 신장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적정량을 잘 확인하시고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유와 요거트를 고르실 때는 고지방은 피하고 플레인 저지방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혈관이 좋아하는 식사 방식은 무엇일까요? 음식뿐만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도 중요합니다. 바람직한 식사 순서로는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이 좋습니다. 그리고 식사하실 때에는 천천히 씹는 게 아주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급격한 인슐린 분비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과식을 정말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포만감은 20분쯤 후에 온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맞춰서 식사하시는 게 좋습니다. 야식, 즉 밤에 먹는 음식은 혈관을 쉬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정말 금지하셔야 합니다. 조심하셔야 하는 음식 참 많죠. 하지만 조금만 조심하신다면 여러분의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공식품은 최대한 줄여주세요.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첨가물중, 나트륨은 혈관의 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먹는 한 끼가 결국 내 혈관을 건강하게 만들 건지 아니면 조용히 갉아먹는지 결정합니다. 약보다 강한 게 음식이고 병원보다 중요한 게 식탁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혈관이 기뻐할 음식, 혈관을 잘 흐르게 하는 식습관을 하나씩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자, 지금부터는 운동을 통해서
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혈관은 흐름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막히고 움직이면 다시 흐르죠. 오늘은 혈관 건강에 정말로 도움이 되는 움직임의 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혈관은 운동을 통해 살아납니다. 우리 몸의 혈관은 단순한 관이 아닙니다. 이건 살아있는 조직이고 늘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며 혈류를 조절하는 근육 같은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이 혈관도 운동을 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하루 종일 앉아서 꼼짝도 안 하고 있으면 피는 아래로 고이고 심장은 더 열심히 뛰어야 하고 결국 혈액은 끈적끈적해지고 혈관은 점점 탄력을 잃게 됩니다. 반대로 하루에 30분만 걷기만 해도 혈액순환은 개선되고 혈관은 스스로 살아나는 회복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걷기는 최고의 혈관 운동입니다. 선생님, 어떤 운동이 제일 좋아요? 제가 가장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그럼 저는 단호하게 이렇게 답합니다. 걷기요. 그냥 걷기만 하세요. 걷기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쉬우면서도 혈관에 가장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왜 걷기가 좋을까요? 다리 근육이 움직이면서 혈액을 위로 끌어올립니다. 말초 혈관을 자극해 흐름을 촉진합니다. 전신 혈류가 좋아지고 혈압 조절이 쉬워집니다. 걷는 리듬이 자율신경을 안정시켜 스트레스도 줄여줍니다. 걷기는 약이 필요 없는 혈관 청소기입니다. 하루 30분 이상 빠르게 걷기를 꾸준히 한 사람은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40% 이상 감소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단순하지만 강력한 원리 중에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종아리 근육, 특히 비복근이라는 근육은 혈액을 심장으로 끌어올리는 펌프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걷거나 계단을 오를 때 이 종아리 근육이 수축하면서 다리 아래 정맥에 고여있는 피를 위로 밀어 올리는 거죠. 그런데 움직이지 않으면 다리 붓기, 하지 정맥류, 혈전, 심하면 폐색전증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오래 앉아있는 분들, 예를 들면 운전, 사무직, TV 시청, 오래 하시는 분들은 꼭 중간중간 일어나 걷고 종아리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정답은 둘 다 중요합니다. 유산소 운동으로는 걷기, 자전거, 수영, 계단 오르기 등이 있는데요. 이 운동들은 심폐 기능 향상, 혈류 흐름 개선,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주 5일 하루 30분 이상을 권장합니다. 다음은 근력 운동입니다. 스쿼트, 런지, 계단 오르기, 맨몸 근력 운동. 근력 운동의 목적은 혈당 조절, 대사율 증가, 혈관 내벽 회복. 주 2, 3회, 하루 2, 30분이면 충분합니다. 근육은 혈관 건강의 파트너입니다. 근육이 늘면 당이 덜 혈액에 떠다니고 지방도 줄고 혈압도 낮아지고 혈관 내 염증도 감소합니다. 그렇다고 나이 들수록 무리한 운동은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벼운 꾸준함은 오히려 더 큰 효과를 줍니다. 여기에서 가볍게 시작할 수 있는 혈관 운동 팁을 드리겠습니다. 혈관 운동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루 30분만 생활 속에서 움직여도 충분합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버스 한 정거장 미리 내리기, TV 보며 스쿼트 10개씩 설거지 후 팔 돌리기, 샤워 전 종아리 스트레칭,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운동은 열심히보다 꾸준히입니다. 실제로 꾸준히 실천하신 64세 남성분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한 64세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복부 비만, 고혈압, 고지혈증을 갖고 있으면서 운동은 거의 안 하시던 분이었죠. 진료실에선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운동은 체질이 아니라서 못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렸죠. 그냥 하루 20분만 걸으세요. 다른 건 하지 마시고 그냥 걷기만요. 그분은 정말로 매일 퇴근 후 20분씩 걷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체중은 4kg 줄었고 혈압은 약을 줄일 수 있을 정도로 떨어졌고 무엇보다 얼굴이 맑아졌습니다. 본인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선생님,
몸도 좋아졌는데 기분이 맑아졌어요. 이게 운동입니다. 몸만이 아니라 마음도, 혈관도, 인생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혈관은 흐름입니다. 흐르지 않으면 썩고 움직이지 않으면 굳습니다. 운동은 어렵지 않습니다. 걷고 움직이고 몸을 펴고 조금씩 근육을 쓰고 그것만으로도 혈관은 다시 살아나고 여러분의 몸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 그냥 한 발짝 먼저 걸어보시죠.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지금부터는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루틴, 평생을 위한 투자 비결을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혈관은 고치기보다 지키는 게 훨씬 쉽습니다. 오늘은 혈관 건강을 평생 지켜주는 아주 작지만 강력한 습관들, 다시 말해 루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혈관은 반복을 좋아합니다. 루틴이 곧 예방입니다. 우리는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혈압이 높아지면 약을 먹고, 혈당이 오르면 식단을 바꾸고,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면 의사에게 물어보죠. 그런데요, 그 모든 걸 미리, 매일 작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게 바로 루틴입니다. 혈관은 하루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신경 쓴다고 좋아지지 않습니다. 혈관은 매일의 반복된 습관을 통해 탄력과 흐름을 유지합니다. 루틴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과 실천이 모여 인생 전체를 바꿉니다. 아침 공복 루틴, 따뜻한 물 한 잔이 혈관을 깨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바로 따뜻한 물 한 잔입니다. 공복에 따뜻한 물을 마시면 밤새 굳어있던 혈액이 풀리고 장기들이 깨어나며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혈관이 유연해지는 효과를 줍니다. 여기에 레몬 한 조각 혹은 사과 식초 한 티스푼을 더하면 더 강력한 항산화, 해독 작용까지 누릴 수 있죠. 약이 아니라 물을 약처럼 마셔보세요. 혈관이 매일 아침 고맙다고 할 겁니다. 다음은 식사 루틴인데요. 채소 먼저 천천히 가볍게 드시는 겁니다.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식사 습관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채소부터 먹기. 채소는 섬유질이 풍부해서 혈당 급상승을 막고 지질 흡수를 줄이며 장 건강까지 돕습니다. 두 번째, 천천히 씹기. 음식을 빨리 먹으면 인슐린이 과하게 분비되고 혈액 내 염증 수치가 올라갑니다. 하나를 30번 이상 씹는 습관 꼭 들이세요. 세 번째, 80%만 먹기. 포만감은 식후 20분 뒤에야 느껴집니다. 먹고 나서 배부른 게 아니라 이쯤에서 멈추자는 습관을 들이세요. 네 번째, 움직임 루틴. 매일 반드시 조금이라도 움직여 보세요. 혈관은 움직이는 걸 좋아하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하루 30분 걷기, 이 한 줄이 혈관 건강 전체의 50%를 설명합니다. 하지만 바쁘시죠? 괜찮습니다. 단 10분이라도 매일 걷는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식후 산책,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주차장을 일부러 멀리, 아침 스트레칭, 또 자기 전에 3분간 종아리 마사지, 종아리 들기 운동을 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정맥순환이 개선되고 수면의 질도 좋아집니다. 다섯 번째, 수면 루틴인데요. 혈관도 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수면 중엔 혈압이 자연스럽게 내려가고 혈관이 스스로 복구 작업을 시작합니다. 이게 잘 되지 않으면 낮 동안 받은 스트레스를 그대로 안고 살아가는 겁니다. 밤 11시 전 취침, 침실 온도 18도에서 20도, 잠들기 1시간 전 스마트폰 끄기, 커튼 닫고 조명 어둡게 하기, 따뜻한 물로 샤워 후 족욕하기. 수면은 몸의 리셋입니다. 잠이 잘 들고 깊이 자야 혈관도 그날을 잘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스트레스 루틴 비워내는 습관 만들기. 혈관은 스트레스를 그대로 받는 조직입니다. 코르티솔, 아드레날린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은 혈압을 올리고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건 불가능하죠. 하지만 스트레스를 비워내는 습관을 만드는 건 가능합니다. 매일 5분간 명상, 매일 감사일기 3줄 쓰기, 매일 호흡 루틴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기, 반려식물이나 차 마시기 루틴,
이런 작은 습관이 자율신경을 안정시키고 결국 혈압과 혈관 상태를 보호해줍니다. 7번째, 정기 점검 루틴 숫자 말고 패턴을 보세요. 병원에서 검사받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 많죠. 하지만 혈관은 증상 없이 나빠지기 때문에 정기적인 수치 확인은 꼭 필요합니다. 혈압은 아침, 저녁 같은 시간에 측정해 패턴을 보세요. 공복 혈당 자주 체크, 당화 혈색소 3에서 6개월마다, LDL, HDL 콜레스테롤, 중성 지방 6개월에서 1년마다, 경동맥 초음파, 심전도, ABI 검사 1년에 한 번이라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숫자 하나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그 수치의 변화 추이를 보셔야 합니다. 혈관도 몸도 패턴을 가지고 움직이니까요. 8번째, 실제 사례로 본 루틴이 인생을 바꾼 70세 남성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70세 남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모두 있었고 늘 무기력하게 병원에 오셨던 분이었죠. 어느 날 본인이 결심하셨답니다. 이젠 내 인생을 그냥 두지 않겠다. 그때부터 그분은 다음 3가지를 루틴으로 만들었습니다. 아침 6시 산책 30분, 식사 전에 채소즙 1컵 먼저 먹기, 매일 저녁 혈압 재고 수첩에 기록하기. 6개월 뒤 그분은 약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고 표정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분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셨어요. 내가 내 몸을 다시 움직이게 했습니다. 혈관은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지키는 건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매일의 작고 단단한 습관입니다. 아침 물 한 잔, 계단 한 칸, 채소 한 젓가락, 스트레칭 3분. 그런 사소한 일상이 여러분의 혈관을 지켜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내 혈관을 위해 무엇 하나라도 실천해보는 것, 그게 가장 강력한 건강보험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혈관이라는 주제가 딱딱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었을 텐데요. 이렇게 관심을 갖고 들어주신 여러분은 이미 건강을 지킬 준비가 된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혈관이 늘 맑고 부드럽게 흐르기를, 그리고 오래도록 건강하고 품위 있게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앞으로 더 좋은 건강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겠어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분들의 건강에 작은 불빛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